비염과 알레르기 질환에서 벗어나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대신 챙겨야 할 것이 따로 있답니다. 이윤성 씨 가족이 비염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뭘까요? 여보, 맛있게 먹어. 야, 여보, 너무 맛있게 생겼다. 사실 예전에는 비염 때문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보니 요리도 재미가 없고 음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윤성 씨. 비염 하나 좋아졌을 뿐인데 요리도 즐겁고 그야말로 삶의 질이 달라졌답니다. 여보, 먹다 콧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코가 풀려서? 왜 저래? 여보, 이거 먹자. 먹어봅시다. 식사 후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윤성 씨 가족은 이 습관 덕분에 비염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환절기엔 비염의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윤성 씨 가족의 비염 극복 방법을 더 깊이 들어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질환들이 있죠. 두 분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요. 뭐 아토피다, 뭐 코가 막힌다, 결막염이 걸린다, 뭐 난리가 나요. 집에서 한바탕 전작을 치르거든요. 오늘도 이제 공기가 좀 쌀쌀하던데 이제 두 분 보니까 뭐 콧물이 난다든지 재채기가 난다든지 사실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환절기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러면은 안 좋을 때는 어떤 점들이 혹시 제일 힘드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든 게 사람 많은 데 갔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훌쩍거릴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맞아. 그리고 또 저희 첫째 딸이나 둘째 딸 이렇게 왜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딱 볼 때 다 조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그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이 코를 훌쩍이거나 또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너무 조심스러운데 근데 자연적으로 본인들도 모르게 막 그렇게 재채기하고 코를 훌쩍거리면 너무 이제 본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나 이제 병원 좀 가야 되겠어. 너무 심해. 자기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전을 주셔서 약을 먹었는데 본인들이 또 그 시험 기간에 할당량을 잘 못하는 게 졸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졸리다 보면 집중을 못해서 자기 할당량의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이 환절기 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환절기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비염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네. 왜 그런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하면 뭐 찬바람, 꽃가루, 뭐 동물 털이라든지 집 먼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정 음식에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만 이런 물질들에 유독 반응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몸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이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다 하고 일단 싸우기 위해서 이제 염증 물질들을 막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을 이제 히스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증들이 오래되고 또 계속 쌓이고 몸 여기저기로 퍼지면 이제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재채기 좀 하고 콧물 좀 그냥 나는 것 같았는데 또 이게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괜히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면역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면역력이 문제다 하면은 먹는 것들이 뭐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그 외에 뭐 좋다는 게 좀 많아요. 근데 누군 그렇게 잘 챙겨 먹어도 이 열심히 챙겨 먹고 뭘 관리를 해도
네. 1년 내내 뭐 비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관리를 안 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염, 뭐 아토피, 천식 이제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그냥 다 면역력 때문이야. 그러니까 면역력에 좋은 거 많이 먹어. 이제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나는 좋다는 거 다 먹어도 왜 그대로예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 감기 걸린다, 뭐 걸린다 하는데 그럼 이것도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낮으면 실제로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는 면역력을 높여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맞아요. 근데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난 겁니다. 우리 몸에 실제로는 해롭지 않은 물질을 해롭다고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비염인데요. 특히 찬바람이 불고 건조해지는 계절이 되면 증상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환절기가 끔찍하다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비염이 비염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만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더 큰 질병을 몰고 오게 된다는 건데요. 콧물이 너무 많이 자주 나니까 일단은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불편하고, 근데 제가 머리가 계속 아프더니 어느 사이에 고혈압까지 생겼거든요. 면역 시스템의 과민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태의 질환으로 바뀌고, 이건 또다시 만성염증으로 이어져 온몸의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데요.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하게 되어서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심하면 인지기능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면역력을 높이기만 해서는 비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또 다른 질병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면역력은 균형이 핵심인 겁니다. 이게 참 알레르기 질환이 한번 걸리면 너무 괴롭더라고요. 완치는 없다고 하지 그렇다고 약 먹으면 또 너무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요. 그런 적은 없지만 진료보다가 혹시 졸게 될까 봐 약 못 먹고 버틴 적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 약들 중에서 이렇게 졸음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자니까 너무 졸리고 또 집중이 안 될까 봐 걱정도 되고, 근데 안 먹자니 좀 괴롭고, 알레르기 질환이 또 잘 낫지 않는 이유가요. 한번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저번이랑 똑같은 음식이 들어왔네. 저번하고 똑같은 먼지네 이러면서 계속 과잉 방어를 하고 실제로 증상도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염증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우리 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왜 그랬는지 그리고 네. 지금 왜 괜찮은지 분명히 이해가 가네요. 우리가 그거 먹고서는 맞아. 이 뭐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게 네. 확실히 줄었잖아요. 줄었지. 여보, 이거 먹자. 비염과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했던 이윤성 씨 부부가 챙겨 먹는 건 300초 추출물입니다. 300초 추출물 먹고서 정말 재채기 많이 줄어들어. 그치? 안 하지 거의. 그러고 보니까 이거 먹고부터 그러는 것 같다 진짜. 그래.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걸 먹고부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세빈이도 그래서 자기 꼭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윤성 씨 부부는 증상이 개선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챙겨주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려서부터 비염 증상이 심각했던 두 딸. 어느덧 훌쩍 자라서 큰딸은 대학생, 둘째 딸은 고3이 됐답니다. 아유, 우리
둘째 세빈이가 그냥 이제 커가지고 특히 비염이 심해지는 환절기는 수험생들에게는 최악의 계절이죠. 하지만 300초 추출물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있답니다. 코막힘도 덜하고 아이가 진짜 이 숨 쉬는 게 너무 불편하면은 이 공부 집중하는데도 힘들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편두통까지 오면은 수험생들한테는 지금은 최악의 시간이 돼버리니까. 비염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것에 집중하게 된 두 딸입니다. 이 300초 추출물이 비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1년 넘게 이제 잘 챙겨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코로 숨 쉬는 것도 편하고요. 기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덕에 잠도 잘 자고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 게 지금은 현재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윤성 씨 가족이 챙겨 먹는 300초 추출물이란 뭘까요? 300초는 잎과 꽃, 뿌리 세 가지가 모두 하얗다고 해서 이름이 300초라고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인데요. 한방에서는 이 300초가 청열 해독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염증을 없애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고 비염이나 부종, 임질, 황달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력이 단순히 낮아서가 아니라 알레르기 항체 수치가 높아지면서 면역 균형이 무너지고 뒤죽박죽 된 상태인 건데요. 300초 추출물은 비염의 원인이 되는 염증과 알레르기 항체를 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항체 수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96명의 비염 환자에게 300초 추출물을 4주간 섭취시켰더니 총 알레르기 항체와 진먼지 진드기 항체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0초 추출물이 알레르기 항체의 수치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항체 수치가 낮아지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들겠죠. 300초 추출물이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뜻이 되겠습니다.